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영상 어, 업로드 안 한 지가 지금 거의 한 달 됐네요. 3월 달에 너무 바빠서 영상을 올리지를 못했네요. 죄송하고 일단 4월 달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멤버십 분들 위주로다가 계속 밴드방에는 글을 올려드리고 계속 하는데 이 영상까지 계속 이렇게 하기가 좀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좀 못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제 채널을 꾸준하게 보시거나 참고하실 분들은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수 먼저 좀 살펴보기 이전에 제가 멤버십 분들 밴드방에 제가 글을 좀 남겨 드렸는데 한 700분 정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지수 먼저 3월 7일 날 남겨 드린 거는 일단 시장이 지금도 뭐 3월 달에는 좀 지루한 적이었어요. 거의 자금이 코인 쪽으로다가 코인이 불장이어서 코인 쪽으로 많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 뭐 테마 종목 쪽으로만 움직이고 그랬는데 일단 이때 당시 코스피 지수가 2,000 뭐 한 이 정도 수준이었죠. 그래서 코스피가 2,600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계속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파월이 요때 이제 금리 인하는 어 한다고 했고 그죠? 요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2,472 에서 여기를 이탈을 하면 이제 2,472 다시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말씀드렸고 코스닥은 600 포인트가 중요한 라인 800 포인트가 중요한 라인이고 900 포인트를 돌파해야 흐름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네요. 이렇게 올려 드렸고요. 그래서 뭐 코인이 좀 활발해서 요때 좀 별로 안 좋았던 그런 부분이죠. 요거를 그래서 좀 올려드리고 지금 보면 지수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자리를 돌파를 한 상황이죠. 2,660을 돌파할 걸로 보인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은 800 포인트를 돌파할 걸로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900 포인트를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이제 어떻게 흘러갈 거냐? 일단 연준에서 금리 인하는 한다고는 했죠. 금리 인하는 한다고 했고 이제는 이제 스 현재 2월 달, 3월 달 이렇게 좀 올랐는데 과연 4월 달까지도 오를 것이냐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일단 제 생각에는 4 월에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는 일단 현재 2,800 선 코스피 지수로다가 2,880선 정도 월봉상으로 여기를 돌파를 해 줘야 돼요. 2,878 이네. 2,700, 2,878 요 자리를 이 자리를 이탈만 하면 이제 3,000 포인트로 가는 겁니다. 2,900은 당연히 돌파할 거고요. 이런 상황이고 그렇게 하고 지금 다시 2,600 선, 2,611 선 여기를 이탈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4월 내일 1 일인가요? 뻥 치는 날. 지수도 뻥 치는지 모르겠지만 뭐 예전에나 뭐 만우절 그런 거 했지만 지금 뭐 하지도 않죠. 2,600 선을 이탈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고 여기서 박스권 형태 만들어 주고 힘 모아서 튀는 게 가장 좋고요. 지금 여기서는 2,491, 2,491을 이탈을 하면 또 쓰러진다. 2,491. 여기를 이제 이탈을 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메모를 좀 해 놓고 2,000 현재가가 현재가 2,746, 146 그리고 돌파해야 되는 자리가 2,878 자리 그리고 지켜줘야 되는 자리 1차 지지가 2,600 선. 필요했어요. 다 필요 없어요. 지수 차트 지수 요 차트만 보면 얘가 하락을 하면 대부분 종목도 똑같이 하락하는 거고 얘가 상승을 하면 같이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지수예요. 거시경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게 다 바탕으로 해서 지수로다가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지수 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지수를 가장 중요하게 좀 보는 편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지수가 좋아야지 또 종목들도 나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70 2878 포인트 여기를 돌파를 해 줘야지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코스닥은 900 포인트를 돌파를 했어요. 제가 말씀 드려서 800 포인트 돌파할 것이다. 800 돌파했죠. 그러면서 900 포인트를 돌파를 할 거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900 포인트 돌파를 했죠. 932 포인트가 이제 돌파를 하냐 못 하느냐 이게 관건이고요. 32 어디로 나오냐? 932 포인트. 주말에 이번 주말은 좀 집에 있었어요. 집에 있어 갖고 잠도 좀 푹 자고 어 피로 좀 풀고 와이프는 또 뭐야 큰딸 데리고서 친구랑 뭐 놀러 가고 캠핑은 아닌데 1박 2 일로다가 캠핑식이죠. 캠핑식으로다가 방 있는 대로 해서 가서 놀다 왔더라고요. 고 859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859는 뭐 금방 이탈할 수가 있죠. 금방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중요하겠네. 788, 788 포인트. 저는 여기가 중요하다고 봐요. 이거 얼마냐? 거의 786, 788이 788. 이 자리가 중요하다. 현재가가 105, 105 포인트, 100, 그리고 지지 라인이 788. 여기만 이탈 안 하면 돼요. 여기 이탈하면 이제 절단 나는 거지 또. 여기서 734 포인트, 734. 또 하락이지 뭐. 뭐 악재가 또 추가 나오겠죠. 734. 이렇게 지수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혀 크게 문제 없다. 전략을 미리 세워놓으면 당황할 필요도 없고 하락장이 오던 뭐 상승장이 오던 대응대로다가 할 수가 있어요. 자기만의 패턴으로다가 이렇게 지수는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그지 같은 종목 SK D&D 일단 SK D&D는 그래서 나름 선방을 했죠. SK D&D 왜냐면 일단 3월 29일 날 이제 재상장이 됐고요. SK 이터스랑 인적 분할이 돼서 상장을 했고 SK D&D 같은 저는 3년을 좀 보유했어요. 그래서 일단 SK D&D 이터스가 상한가로 나오면서 이터스가 좀 좋게 나오긴 했죠. 근데 당연히 SK D&D는 그래도 하한가 안 맞은 게 다행이에요. 유니캐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것도 인적 분할을 했잖아요. 이때 인적 분할을 해서 이거는 하한가가 나왔거든요. 대신 이젠 드림텍 쪽이 0.924주를 주니까 이제 거의 한 90% 정도가 그쪽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드림텍을 인적 분할해서 그쪽으로 또 올라갔죠. 그러다가 보시면은 이때 하한가를 맞으면 당연히 계좌는 갑자기 인적 분할을 하거나 무상증자 했을 때 좀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계좌가 분명히 플러스였는데 아니면은 마이너스 한 10%대인데 갑자기 60%막 이렇게 되는 경우 그거는 이제 어 다른 쪽으로다가 그게 그 수익금 글로다가 이제 자동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일단 만약에 SKT&D가 인적 분할을 했는데 이터스도 상한가에 못 가, 이터스도 눌린다. 그러면 당연히 손실이죠. 지금은 이터스가 상한가고 SKT&D가 이 정도면은 아마 기존에 수익 하시고 계신 분들은 똑같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손실이었던 분은 조금 뭐 손실은 아직 나고 있겠죠. 일단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는 이것도 괜찮다고는 했거든요. 이제 상한가 나와서 좀 당하지 말고 좀 괜찮다. 드림텍이 어차피 만약에 1000주를 가지고 있었으면 0.924주가 무상으로 받은 거잖아요. 드림텍 주식을. 그러면 이제 900 프로 치면은 900포인트 900
천만 원 중에 900만 원이 공짜로 들어온 거고 대신 1000만 원 쪽은 당연히 손실이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된 건데 그래도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10월 달에 인적 분할 기업 이제 합병이 되면서 기업 분할 그러면서 이제 하한가가 나왔어요, 하한가가. 그래서 6,440원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더 빠졌어요, 이만큼까지. 4,700 원까지 빠지고 힘들게 했죠, 힘들게. 물론 이제 드림텍의 실기니까 당연히 파실 분은 파시고 근데 얘가 이만큼 올라와줘야지 수익이 나는 겁니다. 나는 구조죠. 왜냐면 얘가 손실이기 때문에 드림텍은 수익이겠지만은 얘는 손실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보시면 10월 달 지나서 어 말씀드렸던 거고 여기서 잡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1월이니까 10월 대충 11월, 12월, 1월 한 3개월, 4개월 만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11,380 원까지 뚫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고점이었으니까 고점을 뚫어준 거거든요. 이 당시에. 그래서 기업이 좋냐 안 좋냐 그런 또 차이가 있는데 고점 뚫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그때 제가 추천했을 때 가격 여기 이쪽이 기업 분할할 때 요 가격대가 80 몇 프로 수익권이었거든요. 80 몇 프로. 그러니까 100%가 넘게 올라간 거죠. 이것도 추천드리고. 그래서 드림텍을 팔아 먹었다고 해도 요거 좀 버텼으면은 얘도 같이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SKD&D는 다행히 하한가는 안 나왔어요. 하한가는. 하한가는 안 나오고 많이 때려 눌렸죠. 당연히. 거의 물량을 어, SKD엔드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당연히 던지겠죠. 왜냐? 던져야지 개미들을 더 밑에까지 빼겠죠. 아마 여기까지 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물량 뺏어 먹어야지. 물량을 뺏어 먹어야 되니까 최대한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거를 전략을 좀 세워야 되고 반면에 이제 중요한 건 SK 이터스죠, 이터스. 근데 SK D&D가 지금 12,200원인데 이게 비싸냐? 계산을 해보면 비싸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거. 얘네들. 지금, 이제는 시총이 2,000억 정도로다가 좀 떨어졌고요. SK 디스커버리가 최대 주주고 했을 때, 어, 영업이익이 이젠 마이너스 쪽으로 가네요, 마이너스. 고 재무 비율이나 부채나 이런 거는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얘는 이제 부동산 쪽으로다가 이제 가는 거죠. 이제 부동산 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다가 이제 가는 거고 이터스가 이제 어 자연재생 뭐 친환경 그쪽으로 가는 거죠. 아 얘도 근데 월봉상으로 했을 때 제가 12,200원을 안 깨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깨지는 않았어요. 근데 간당간당하죠 지금 240원짜리를 220원짜리 깨면 안 되는데 일단은 220원까지 근데 이제 저가에서는 이탈하고 살짝 올라온 부분인데 이게 처음에는 여기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인적 분할하고 같이 올라오면 좀 어, 말이 안 되는 그림인데 이제 같이 올라와 갖고 순간 여기서 10%대까지 올라와 갖고 뭐지 이렇게 했는데 역시나 좀 밀렸죠. 밀리고 이제 이 SK 이터스가 이제 중요해요. 이터스. 이터스는 일단 어 인적 분할해서 상한가가 나와서 상한가 그죠? 상한가 시초 대비해서 29.5% 오른 12,840원 거래를 마쳤고요. 일단 요거는 일단 이제 월요일장 어떻게 갈지 그래서 반 정도도 늘릴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더 좋은 거는 일단 SK히터스가 갭으로 상승을 하는 게 가장 더 좋긴 해요. 갭으로. 근데 또 이렇게 12,000 막 이렇게 좀 눌리고 요까지 반 정도 이렇게 눌리고 하면 또 피곤해지죠. 피곤해져. 그런 부분이 있고 일단은 지금 반 가격이 얼마냐? 일단은 지금 12,840원에서 저가가 9,880원. 일단은 이게 하면은 만 12,840원
12,000 2,960원 빼야죠. 12,000 빼기 9,880원이 거의 센터 자리인데 한 요 반으로 하면 여기 정도 되겠네. 내가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 11,000원 정도? 11,000원? 일단은 이터스가 이제 계보를 상승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월요일 날 흔들게 하는지 보고요. 만약에 계보를 상승을 했다고 하면은 만약에 계보를 상승을 했다. 안 밀리면은 요 자리를 지켜주잖아요. 그러면은 보유, 계속 보유예요. 계속 보유.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서 여기를 지켜준다. 그럼 또 보유. 보유에 계속 보유예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솔직히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월요일 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멤버십 분들한테는 D&D 하고 이터스 요 관련해서는 계속 글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은 D&D가 그래도 한가가 안 나왔다는 거, 그것만 그 정도여도 어느 정도 선방은 좀 했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이터스가 어떻게 가는 거에 따라서 D&D도 올라갈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터스. 네, 디스커버리가 아빠죠, 아빠. 디스커버리. 아빠 엄마죠, 디스커버리. 근데 얘네도 SK 디스커버리, SK D&D 인수한 가격이 37,000원인데 그 가격이 올려면 아직 멀었는데 가야 될 것 같고요. D&D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또 말씀드렸던 게 단타보다 스윙이죠. 요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좀 올라갔죠. 35,000원대까지 올려갔고 이게 참 이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게 이제 신기주 같은 경우는 보면 이게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올라갈 것 같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를 좀 하고서 좀 마무리를 해야지. 자, 그린리스트 이것도 지금 보시면 제가 글 올려드리고 이거 여기에 올려드린 그 전에 올려드린 건데 35,600원 돌파할 거고 10% 정도 상승했으니까 말씀드렸고 또 어딨냐 그 전에 올려드린 게 나왔네. 공목공예 공유들 여기 올려 여기 있죠. 여기 올려 그린리소스 33,000원 지지라인 28,700원 35,000원 돌파하면 수시 예상됩니다. 이렇게 올려드렸고 목표가는 35,000원 잡아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욕심 부리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35,600원을 돌파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돌파를 못 했어요. 35,600원을 돌파를 못 했어. 보시면은 35,000 여기는 이제 살짝 돌파했었네. 근데 밀렸죠. 밀렸어. 35,600원을 돌파를 하면 더 크게 가는 건데 밀렸죠. 밀리니까 못 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신기주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요. 이렇게 올라갈 것 같지만 이렇게 흔들고서 여기를 이탈을 안 하면 또 가지만은 이탈을 하면 또 위험하죠.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리고 코닉 같은 경우도 이것도 단기로 슈팅이 나와 갖고 이만큼 올라갔죠. 한 30%대 좀 올라갔고 그리고 어 또 올라간 게 뭐였더라? 그때 하나 또 크게 올라간 거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롯데렌탈은 이것도 농사를 좀 하고 있는 종목이죠. 롯데렌탈. 여기를 돌파해 주면 되는데 아직 돌파를 못 하고 있어요. 박스권 형태이기 때문에 롯데렌탈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SK 저기 뭐야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엄청 올라갔어요. SK 하이닉스. 하이닉스도 말씀드려서 10만 원대에서 걱정하지 말라.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직원들도 스톡옵션 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나중에 좋아질 거다 했는데 그냥 뭐 계속 신고가 뚫으면서 계속 가고 있죠. 하이닉스.
미친 듯이 가고 있어요, 하이닉스. 대단하게 많이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들어가도 되는 자리라 말씀드렸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눈물의 여왕 재밌긴 하죠. 지금 봤을 때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 괜찮은 매력적인 자리에 있다. 지금 자리는 뭐 땡큐 자리죠, 땡큐 자리. 더 이상 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가 41,100원, 여기가 거의 바닥으로 보이는데, 저는 여기 바닥으로 보이고, 이거 모아 나가시는 분은 계속 좀 모아셔도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 에코는 자리가 굉장히 이뻐요. 이게 뭘로 다 좀 터트릴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다시 또 900원에서 1,000원 사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요. 800원까지 다 열려 있긴 한데, 저는 1,300원만 돌파하면 요거는 분명히 상승을 할 걸로 봅니다. 일단 액분을 한 게, 얘네가 미치지 않고서 10배 고점에서 10배 하락한 종목인데 액면 분할까지 했는데 주가를 안 올린다? 말도 안 되죠. 주가는 올릴 것으로 보고 지금 매집이에요, 매집. 전형적인 매집이고, 여기서 이제 1,300원에 어떻게 뚫어줄 거냐? 그게 관건이에요. 지금 차트가 굉장히 이뻐요. 이런 자리는 굉장히 좀 선호하는 편이고, 자리가 되게 이뻐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안 밀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코스피 지수는 상승을 하고 있고요. HLB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고서 좀 많이 갔어요. 1.2, 1.3배 정도 올라갔고, 그죠? 아는 지인은 이걸로다가 엄청 크게 상승을 해서 수익을 좀 본 부분이 있고요. 제가 리딩을 좀 해드렸는데, 그래도 좋게 좀 떨어졌고, CJENM도 잘 올라갔다가 살짝 밀리긴 했는데, 괜찮죠? 나쁘지 않고요. DI 파워는, 저는 이거 매력적으로 봐요. DI 파워. 이거는 저희 한 3년 정도, 4년 동안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추천을 드린 건데, DI 파워.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전쟁 끝나게 되면 우크라이나 재건 산업의 필수, 얘네는 필수일 거고요. 현대건설도 좀 많이 좀 눌렸는데, 현대건설. 현대건설도 크게 걱정할 종목은 아니다, 저는. 일단 월봉상에 좀 자리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현대건설. 충분히 지금 자리는 저는 크게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싼 자리지, 비싼 자리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현대건설. 그리고 지금 자리는 그냥 장기로 모아 나간다고 하면 이런 자리 괜찮은 매력적인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이아도 많이 눌렸는데, 현대이아도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눌린 거거든요. 현대이아도 마찬가지고. 상하 페인트는 욕심 부리지 말라고 했죠. 욕심 부리죠. 요것도 어, 제 늦은 산타 종목으로 해서 추천을 드렸던 건데, 그죠? 늦게 왔어요. 늦게 6,600 늦게 왔어요. 어쨌든 간에 늦게 와서 그래도 이것도 한 4, 50% 넘게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를 일단 제가 여기를 돌파를 해주면 상승을 할 거다 말씀드렸는데,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여기서 이제 여기서 하신 분이 고민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것도 있을 거예요. 종목 리딩을 보면은 이것도 좀 고생하신 분들이 좀 있죠. 왜냐 떨어졌으니까. 그래도 한 15% 정도 수익이었는데 좀 떨어졌었거든요. 여기 있나? 어, 여기 있죠, 여기. 3월 18일 날, 3월 18일 날 입절 안 하고 물려 계신 분은 6,290원 아무런 문제 없으면 지금 흔들기 구간이고, 전형적인 N자형, 에이씨, 오타, N자형 패턴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올라갈 거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월, 요게 18일 날 보시면 10시에 올려드렸어요. 3월 18일. 10시에 올려드렸고요. 보시면은, 여기가 3월, 아니고, 14, 15, 18일, 월요일, 정확하게 월요일. 네. 18일 요때 올려드린 거, 요때 월요일 날 올려드리고 화요일 날 슈팅이 나온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올려드렸던 게 6,200원 이탈로서 문제 없고, N자형 전형적인 N자형 패턴 이렇게 갈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올려드렸고, 그래서 3월 19일 날 이런 식으로다가 좀 나와드렸다고
말씀드렸고, 요것도 보시면은 전형적인 N자형 패턴이죠. 요런 거는 그냥 뭐 빼박이에요, 빼박. 이렇게 보면은, 어? 이렇게 보면은 여기를 여기에 요 하단선 7,160원, 7,160원을 이탈을 안 하고, 그죠? 7,160원을 대신 이렇게 보면 맨 밑에까지 6,200원이에요. 6,200원이죠. 6,290원, 6,290원을 이탈을 안 하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눌리서 이렇게 갈 확률이 전형적인 N자형 패턴이거든요. 그냥 뭐 매집의 전형적인 N자형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락하다가 여기서 하나 캔들이 나오고서 이거 가겠다 해서 올려드렸는데 미친 듯이 갔죠. 여기서 빵 치고, 그죠? 선거는 7,400 빵 치고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렸던 게 여기 돌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을 때 여기를 지켜줘야 돼. 여기를 거의 올라간 종목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물리는 거잖아. 이거 많이 단타 치는 여기 다 개 쳐물리는 거죠. 여기서 물리는 거잖아.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물론 뭐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좀 올라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이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지켜줘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저가로 하면 9,000원짜리에요. 9,000원. 9,000원짜리를 이탈을 하면 다시 밀리던지 절대 나는 거예요. 안 돼. 절대 안 돼요. 밀리면. 9,000원짜리 밀리면 무조건 잘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안 밀리고 여기서 다시 하면 이렇게 다시 또 올라갈 때 어딜 뚫어야 되냐? 당연히 여기 뚫어야지. 여기 못 뚫으면 세상 없어도 못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원리예요, 원리. 그냥 주식하면서 패턴의 원리니까 그런 것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런 걸로다가 단타를 하실 거면은 단타는 저는 비추에 힘들어. 단타 세력들 호가창부터 해서 요동 치는 거부터 이게 따라가는 게 이제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차라리 단타를 칠 거면 차라리 해외 선물로 해서 그냥 마이크로 한 계약 260만 원이면 하거든요. 한 계약이나 또는 두 계약 정도로 그냥 큰 금액 말고 두 계약 정도로만 해서 마이크론 본장 말고요. 본장은 못 이겨요. 본장은 어려워요. 본장은 방향성을 예를 들어서 뭐 여기까지 수익이었어요. 처음에 수익이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마이크론 했을 때 한 40만 원 수익이라고 했을 때도 본장을 시작하면은 이거를 40만 원을 뺏어 먹어요, 얘네가. 대단해요. 뺏어 먹고 다시 여기까지 뺐다가 다시 올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본장하는 거는 비추고 거의 한 7시부터 거의 뭐 24시간 중에 2시간 빼고는 풀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근데 이제 롱쇼 그거는 이제 캔들하고 차트하고 이평선만 볼 줄 알면 되거든. 딴 거 다 필요 없어. 뭐 기업 분석에는 다 필요 없거든요. 농이냐 숏이냐. 올라가면 농, 내려가면 숏 이렇게 하는 건데, 물론 뭐 단타를 안 하고 그냥 장기 투자하시고 적립 투자하신다고 하면 어, 배우지 말라고 저는 합니다. 배우지 마세요. 그거는 안 하는 게 좋고요. 저도 해외 선물 모이루도 좀 해서 모이루다 좀 했었는데, 모이루 했을 때는 거의 한 1억 갔다 했는데 한 10억, 15억씩 이렇게 단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좀 벌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하고서 그냥 어, 좀 해봤는데 결과는 한 80% 승률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밴드방에 회원분들한테는 올려드렸는데, 물론 뭐 하라고 올려드린 건 아니고, 만약에 내가 직장에 단타를 좀 치고 막 그런다고 하면 차라리 단타 안 치고 본장 하지 마시고, 해선물 본장은 할 거면 차라리 존나 엄청나게 바닥에 눌릴 때 거의 매매는 일본봉으로 보는데 어 흐름은 15분 봉을 봐요. 저는 해선물 볼 때. 그러면은 어디서 사느냐? 이런 데서 농을 배팅하는 거고, 이런 데서 이렇게 올라갈 때, 그리고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이 정도까지 하락을 했을 때, 이렇게 하락했을 때 이제 롱을 여기서는 매도 숏을 패스팅을 이렇게 먹는 거고,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한다고 하면 이거 더 하락해요. 더 아니 미친 듯이 하락하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어,
삼성전자가 나올라나? 삼성전자를 많이 가정을 하면은 그래도 제가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거의 뭐 얘는 보이지 않네. 여기서 하여튼 여기까지 뭐 하락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하락을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용을 잡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 전략을 좀 하는 편인데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5시나 5시가 이제 유럽장 왔어요. 유럽장 시작할 때 유럽 형님들 들어왔을 때만 해도 충분히 괜찮아요. 일단 해 보니까 이격도가 좁아지고 어 이렇게 막 쭉 올라가는 거 그런 것만 안 잡고 그런 거 좀 캔들하고 차트 이런 것만 이평선만 볼 줄만 알아도 충분히 해 볼 만하다. 근데 이제 욕심을 부리면 알겠죠. 내가 이제 자신 있어 갖고 승률 80% 라고 해서 자신 있어서 뭐 1 계약, 2 계약을 하는데 2 계약 매수 2 계약 했거든요, 2 계약. 2 계약을 하는데 갑자기 무슨 뭐 한 10 계약을 한다든지 막 20 계약을 한다든지 돈에 눈이 멀어 갖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나스닥 그거를 한 계약 2,600만 원이니까 그걸로 해 갖고 샀다고 하면은 어 금액으로 하면은 1,700만 원을 버는 거거든요. 어 한 달에 거의 1,700만 원을 버는 건데 어 그렇게 되면 이제 눈이 뒤집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을 너무 내면 안 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타를 만약에 하실 거면은 차라리 그게 또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선을 만약에 뭐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제 멤버십 분이라고 하면 제가 뭐 포지션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맹신하고 사시면 안 되고 그죠? 당연히 본인만의 기준을 갖고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도와드리는 것뿐이니까. 그래서 일단 4월 달에도 목표는 월 목표는 솔직히 하루 목표는 5만 원, 10만 원이에요. 5만 원, 10만 원. 근데 이제 운이 좋은 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제가 차트를 거의 한 2-3년 동안은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예전에 미친 듯이 봤거든요. 돌려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라가는 패턴하고 이런 거가 눈에 좀 잘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직은 모르겠죠. 어떻게 될지. 저는 원금이나 이런 거 까먹지는 않고 어 거의 한 승률이 6번 실패했어요. 6번. 한 번은 이게 실패한 게 CPI 지수 발표 때 그렇게 변동성이 심할 줄 모르고 그때 한번 크게 두드려 맞았고요. 그리고 또 본장 때 자만해 갖고 그때 당시 승률이 100% 였거든요. 한 번도 실패를 안 했어요. 그래서 자만해 갖고서 좀 자신감 차서 하다가 한번 본장에 한번 호되게 당했고요. 그래서 '아 이래서 해외 선물이 무섭구나.' 그거를 좀 느꼈어요. 그래서 본장은 하긴 하는데 좀 포지션 잡아 놓고 욕심만 안 내면 솔직히 안 해낼 것 같아요. 욕심만 안 내면 진짜 안 해낼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한 계약을 했는데 한 4-5만 원 수익인데 이제 그걸 더 먹으려고 하다가 그런 부분. 그렇다고 뭐 차트를 계속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포지션 해 놓고서 사 놓고 일단 내비두고 왜 변동성이 안 심하니까 한 계약 내비두고 점심때 보고서 팔 건지 말 건지 판단하고 아니면 쉬는 시간에 팔 건지 안 팔 건지 판단 계속 이렇게 차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포지션 봐 놓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5시 좀 지나서 퇴근할 때 사 놓고 그다음에 집에 가서 좀 보고 그러면 또 이렇게 수익 보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냥 할 만해요. 막 이렇게 막 집중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무조건 강요하는 건 아니고 만약에 해외 선물을 하시면 어 아니면 단타를 하신다 하면 거기가 오히려 좀 편할 수 있어요. 이거 미쳤죠 이거. 미쳤어 이거. 그죠? 실리콘투. 와 이거 2,000 원대에 추천을 드린 건데 2,600 원인가? 추천드린 건데 미친 듯이 올라갔지. 미친 듯이 이거. 이것도 참 이 당시에 추천드리고 많이 고생했어요. 실리콘투도 거의 많이 고생했는데 좀 기다림도 필요하죠. 그래서 주식이 이 보시면 미친 듯이 올라가죠. 미친 듯이. 여기 자리 잡아 놓고
그냥 신고가 찍고 계속 올라가요. 화장품 유통회사 중에는 거의 뭐 탑 클래스. 왜냐면 유통 쪽에 한국 유통을 얘네가 거의 다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많이 올라가는 거죠. 좋게 보는 게 일단 SKT&D도 올라갔고 유니캐스도 올라갔고 한데 SKT&D는 좀 더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롯데렌탈을 좋게 보고 있는데 아직 오르진 않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기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그게 뭐 문제 없다고 보고 한섬도 매력적이다. 한섬도 지금 자리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섬도 충분히 모아나갈 수 있는 종목이고 월봉상에서도 되게 괜찮습니다. 되게 좋습니다. 일단 좋아요. 좋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일단은 SK 이터스 월요일 날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도 궁금해요. 근데 갭으로 뜰지 아니면 그냥 올라가다가 좀 눌릴지 아니면은 흔들기 하면서 얘가 할지 궁금하기도 해요. 저도 일단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면서 또 방향을 좀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일요일 주말 거의 끝나가고요.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주식도 뭐 성공 투자 뭐 하시고 주식을 이제 뭐 단타로 해서 이렇게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 좀 안전하게 내 원금을 좀 손실이 나더라도 그래도 내 원금을 나중 되면 시간을 투자하면 어 이게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가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예전에 뭐 짜장면이 예를 들어서 500원이었다고 하면 그죠? 20년 전에. 그럼 지금이 5천, 6천 원이니까 그 가치가 분명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어 돈의 가치가 좀 다르죠. 어떻게 보면은 일단 예를 들어서 보험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입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제 막 20 년짜리 뭐 보험을 가입을 한다고 하면 그게 나중에 20년 뒤에 그 가치 그 돈이 어 현재 기준으로 가치로 하면 얼마 되지도 않죠. 예를 들어서 막 지금으로 하면은 뭐 만약에 300만 원이다. 대충 직장인 월급들이 거의 한 300만 원에 350 고 사이거든요. 400 고 사이거든요. 대부분 고 사이라고 하면 그 돈이 20년 뒤에는 3-40만 원밖에 안 될 거예요, 가치가. 30만 원? 많아야 50만 원이겠지. 그 정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적금을 넣게 되면 적금은 이자를 뭐 적금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자가 그만큼 많이 안 주고 대신 이제 저기죠. 원금은 안 날라간다는 거. 근데 주식은 지수가 언제까지 이렇게 있진 않을 것 않단 말이죠. 나중 되면 분명히 3천 포인트가 올 거고 3천 포인트에서 4천 포인트 오는 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안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뭐 10년, 2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를 좋은 기업에다가 또 투자를 해 놓으면 분명히 좋은 좀 행운이 좀 올 수도 어 있으니까 이제 재테크를 하는 거죠. 노후 대비해서 하는 게 맞고 또 생활 자금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생활 자금에서 좀 하기에는 좀 단타 이런 거는 좀 힘들고 그냥 좀 적립식 투자하면서 안전하게 내 자산을 이제 불린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내가 나이 먹어 갖고 뭐 은퇴를 55 살에 할 수도 있고 60 살까지 할 수도 있고 대부분 거의 한 60 살부터 건강하시면 80, 90 살까지 사셔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사시는 동안에 이제 내 스스로 이제 살아갈 건지 아니면 자식들한테 손 벌리면서 할 건지 저는 그게 가장 어 뭐야 목적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 주식하는 목적이 저는 나중에 내가 문제없이 살라고 재테크를 하는 거지 자식들한테 손 벌리면서 물론 용돈은 받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자식들도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자식한테 뭐 부담을 주고 막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저 나름대로다가 재테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재테크 제가 하는 거를 좀 도움을 드리려고 유튜브를 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주식 카페를 하면서 주식
활동을 한 계기는 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좋은 그런 부분 때문에 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재테크도 같이 하면서 저는 이제 뭐 노후 대비해서 나중을 위해서 하는 거, 나중을 위해서. 물론 지금도 뭐 돈은 벌지만은 그래도 나중에 내가 직장을 은퇴하고 그다음에 이젠 어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내 스스로 돈도 벌면서 또 재테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내 자금 갖다가 어 돈도 이제 뭐 불리면서, 크게 불리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어 나중에 자식들이 시집장가를 갔을 때 내 이제 뭐 애들 뭐 선물을 사준다든지 뭐 과자를 사준다든지 그런 거를 이제 뭐 문제 없게끔, 또 외식하면 또 문제 없게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재테크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하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해서 큰돈을 막 단기간에 벌인다 하면 그냥 뭐 코인이나 그냥 해선 같은 걸로 해서 그냥 뭐 하는 게 낫죠. 도박이 도박 그렇게 하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을 뭐 무조건 하셔라 그건 아니고, 단타를 하실 거면은 차라리 그게 낫다. 저는 제가 생각엔 그렇습니다. 단타는 어렵습니다. 일단 물론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은 엄청 어려워요. 왜냐면 호가창이 요동을 치고 좀 계속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만큼. 일단 저는 또 5월 달에 어린이날 대비했을 때 좋은 종목을 또 한번 찾아보고, 근데 어린이날은 정해져 있어요. 저 볼까? 뭐 정해져 있어요. 뭐 이거 뭐 어린이날 뭐 좋고 안 좋고 떠나서 정해져 있어요. 5월 5일은. 다 필요 없어. 어차피 어린이날은 그리고 어린이날은 정해져 있어요. 얘네들이요, 얘네들 그냥 얘네들이요. 캐리스포츠도 많이 눌렸네. 삼성출판사, 손오공, 손오공도 올라와 있네. 근데 대원미디어도 날아가고 있네. 얘네들이 좀 어린이날 올라가는 종목들입니다. 근데 메리트 있는 종목이 없네요. 일단 좋은 종목도 또 발굴을 해야 되는데 좋게 보이는 종목이 이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아 갖고 참 어렵네요. 일단 영상 오랜만에 또 하게 됐는데, 영상 보시면서 SKDND하고 이터스 대응 전략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말씀드린 것도 한번 공부하시면서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남은 밤 되시고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